우리 여동생의 목숨에 대한 대가. 강세리에게 이태호의 폭발적인 복수 7년 넘게 이어진 거짓과 복수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강세리, 그녀는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진짜 캐서린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그녀의 오빠 이태호는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의 칼날이 강세리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도민주는 끈질긴 추적 끝에 강세리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녀가 캐서린의 신분을 도용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도민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세리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캐서린의 삶을 훔쳤고 심지어 캐서린의 아들 지호마저 납치해 자신의 아이로 키웠다.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은 이태호의 가슴에 복수의 불길을 지폈다. 정호성은 이태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과거 미국에서 사업 파트너로 알던 인물을 떠올렸다.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즉시 이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야, 오성이 형이다. YL그룹에서 황기찬이란 자가 투자 제안을 했나? 이태호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떨렸다. 형. 맞아요. 황기찬이란 사람이 연락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거절했죠. 정호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아직 캐서린을 찾고 있지. 이태호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캐서린. 형, 무슨 소리야? 정호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YL그룹에 캐서린이라 주장하는 여자가 있어? 하지만 그녀는 가짜야. 강세리라는 여자지. 그녀가 내 동생의 신분을 훔쳐 살아왔어. 이태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그날 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정호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태호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형, 강세리가 내 동생 캐서린의 삶을 훔쳤어. 그녀가 캐서린을 괴롭히고 내 조카 지호를 납치했어. 캐서린은 지호를 잃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어. 정호성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태호야, 내가 도울게. 강세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YL그룹의 고위급 회의 날, 황기찬은 의기양양하게 발표했다. 세계적인 아트 딜러 이태호가 YL그룹의 새 투자자라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태호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려 있었다. 강세리는 캐서린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제 동생의 신분을 훔쳤고 심지어 제 조카 지호를 납치해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이태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어 올렸다. 지호는 황기찬 회장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 동생 캐서린의 아들입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황기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는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강세리와 황기찬은 사기, 돈 세탁,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다. 강세리는 수갑을 찬 채 이태호 앞에 끌려왔다. 이태호는 그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강세리, 넌 내 동생을 망가뜨렸어. 내 조카를 훔쳤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강세리의 눈빛은 공포로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했다. 황기찬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속아왔다는 진실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태호는 지호를 품에 안고 눈물을 삼켰다. 지호야, 삼촌이 널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가슴속엔 여동생을 잃은 슬픔이 맴돌았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죄는 세상에 드러났고 이태호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지호를 되찾은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수의 불길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죄는 세상에 드러났고
이태호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지호를 되찾은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수의 불길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강세리는 수갑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이태호,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녀의 외침은 텅 빈 유치장 벽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이태호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용서의 조각도 없었다. 강세리, 넌 내 동생의 인생을 훔쳤어. 지호를 납치하고 캐서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기찬은 회장실에서 무너져 내렸다. YL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그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도민주는 이미 황기찬의 비자금 계좌와 불법 거래 내역을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태호는 지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은 그의 가슴은 여동생 캐서린을 떠올리며 찢어질 듯 아팠다. 지호야, 삼촌이 널 지킬게.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해. 지호는 아직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태호의 따뜻한 품에서 미소 짓기 시작했다. 그 미소는 캐서린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태호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이 싸움은 지호를 위한 건이자 캐서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정호성은 이태호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다. 태호야, 강세리가 캐서린의 신분을 훔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기를 쳤어. 그리고 황기찬. 그자는 YL그룹을 돈 세탁의 온상으로 만들었지. 정호성은 서류 더미를 펼치며 말했다. 여기, 강세리가 미국에서 캐서린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증거야. 그녀가 지호를 납치하기 전 캐서린의 은행 계좌를 털었고 그녀의 동료들에게 누명을 씌웠어. 이태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형, 이걸로 끝낼 수 없어. 강세리는 모든 걸 잃어야 해. 도민주는 이태호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강세리가 한국으로 도망 오기 전 미국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어. 캐서린의 절친이었던 제니퍼 박. 그녀도 강세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 이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제니퍼 박. 그녀를 찾아야겠어? 강세리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해. 도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연락해뒀어. 제니퍼가 내일 한국으로 온다. 그녀도 강세리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다음 날 인천공항. 제니퍼 박은 피곤한 얼굴로 도착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이태호 씨, 캐서린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강세리가 그녀를 파괴했죠. 제니퍼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여기, 강세리가 캐서린의 이름으로 저지른 모든 범죄 기록이 있어요. 그녀가 제 사업을 망가뜨리고 제 이름을 더럽혔죠. 이태호는 파일을 넘기며 이를 악물었다. 제니퍼, 함께 싸웁시다. 강세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될 겁니다. 며칠 뒤 YL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스캔들로 회사는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태호는 주주총회에 깜짝 등장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폭탄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강세리는 캐서린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기꾼이자 아동 납치범입니다. 그리고 황기찬 회장은 그녀의 범죄를 방조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강세리의 미국 범죄 기록과 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띄웠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이건 터무니없어. 한 주주가 소리쳤지만 증거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다. 그 순간 경찰과 검찰이 회의장에 들이닥쳤다. 강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다. 이태호. 넌 날 망쳤어. 그녀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태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망친 건 너야.
강세리. 넌 캐서린의 삶을 훔쳤고 지호의 미래를 빼앗았어. 이제 대가를 치를 때야. 황기찬은 멍한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강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피고석에 섰다. 그녀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변론했지만 이태호와 제니퍼가 제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판사는 강세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신은 사기, 아동 납치, 신분 도용으로 수많은 이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법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하지만 이태호의 눈에는 동정의 빛이 없었다. 황기찬은 돈 세탁과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이태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까지 이렇게 망가뜨린 거지? 이태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강세리의 거짓을 알면서도 눈 감았어. 지호를 이용해 당신의 탐욕을 채웠지. 이건 당신이 자초한 결과야. 지호는 이태호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태호는 캐서린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지호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호야,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삼촌이 너를 지킬게.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이태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강세리와 황기찬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도민준과 정호성은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다. 그들은 YL그룹의 비자금과 불법 거래의 전모를 파헤쳤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구제했다. 제니퍼 박은 캐서린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 강세리 같은 사기꾼의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강세리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어둠 속에 갇혔다. 그녀의 거짓은 무너졌고 그녀가 훔친 모든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태호의 가슴에는 여전히 캐서린의 빈자리가 아팠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캐서린, 내가 지호를 지켰어. 내 목까지 살아갈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복수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정의의 칼날은 아직 더 날카롭게 벼려질 것이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몰락은 세상에 경고를 울렸다. 거짓으로 쌓은 제국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복수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정의의 칼날은 아직 더 날카롭게 벼려질 것이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몰락은 세상에 경고를 울렸다. 거짓으로 쌓은 제국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다. 감옥의 차가운 철창 속 강세리는 어둠에 갇힌 채 자신의 과거를 되새겼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교활한 빛이 없었다. 단지 공허함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답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다. 캐서린의 삶을 훔치고 지호를 납치한 대가는 이제 그녀의 전부를 삼켜버렸다. 이태호는 지호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엔 여전히 캐서린의 빈자리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지호야, 삼촌이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칠게. 내 엄마의 목까지 지켜줄게. 지호의 맑은 눈망울은 캐서린을 떠올리게 했고 이태호는 그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한편 도민준과 정호성은 YL그룹의 잔재를 파헤쳤다. 그들은 황기찬의 비자금이 해외 계좌로 은닉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황기찬은 국제적인 돈 세탁 조직과 연관돼 있어. 도민준의 말에 이태호의 눈이 번쩍였다. 그렇다면 끝까지 추적해야 해. 이자들 모두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해. 제니퍼 박은 캐서린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태호와 함께 강세리의 추가 범죄를 폭로했다. 강세리는 미국에서만 10억 달러 이상을 갈취했어. 그녀의 거짓은 끝이 없었지. 이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때야. 이태호는 지호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캐서린, 이제 내 아들은 안전해. 복수는 끝났지만 이태호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정의의 칼날은 아직도 날카롭다.